지도는요, 약자의 무기고 인생을 역전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좀 보니까 핵심이 이 사람들이 다 지도를 받더라고요.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지도력이 그 지도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지도력이었습니다. 진짜 지도, 맵, 그 지도였었습니다. 이 지도를 알고 나면 꿈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성공의 크기가 확실히 달라지고 왜 정말 성공하는 나라와 개인이 왜 그렇게 지도에 심취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지리학자 기이재 교수님 박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네,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딱 느낀 느낌을 하나로 정리를 할게요. 네. 그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위치, 내가 가야 될 곳, 이걸 상상하고 그대로 지도로 그려낼 수 없다면 실현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맞아요. 지도고, 그래서 지도를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파워풀하고 실제로 세상을 장악했구나. 맞아요. 그죠? 핵심이에요, 그게. 그리고 또 정말 전 세계를 장악한 모든 기업들이 지도에 심취하는 이유, 이게 너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나 숨겨진 보물을 보는 것 같은. 진짜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왜 지도가 중요하고 지도로 어떻게 꿈을 키우고 또 특히 엄마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 엄마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왜 지도인지 이 이야기를 오늘 꼭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강의를 제대로 한 번에 그냥 쭉 듣는 게 훨씬 도움되겠다 싶어서 먼저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여러분, 지도는요, 약자의 무기고 인생을 역전할 때 꼭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좀 보니까 핵심이 이 사람들이 다 지도를 받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이건 시크릿이다. 이거는 부와 권력을 얻는 데 있어서 지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했어.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지도력에 대해서, 그리고 왜 특히 한국 여성이 지도력을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해요. 세계사에 이름이 남은 사람들을 쫙 보면 뭐 알렉산더 대왕, 그죠? 뭐 로마의 황제들, 또 이슬람 제국도 제국이잖아요. 또 몽골, 뭐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뭐 영국, 미국 이런 선진국들의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다 굉장히 지도를 중시했고 지도를 가지고 이 나라가 국운이 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세계사가 어떻게 보면은 지도 전쟁의 역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당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지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결국은 그때 최강국이었어요. 루이 14세는 지도력의 달인이었어요. 어렸을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쫓겨다녔거든요. 6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도를 중시했는데, 이게 손자로 오면 3대잖아요. 루이 16세. 그림이 남아있어요. 지도 보는 그림. 근데 이 사람이 고생 안 했는데 이 지도 본들 이게 뭐 암호지. 그래서 뭘 얻었겠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지도력이 중요하고 지도를 잘 읽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나폴레옹도 지도를 보고 계속 활용을 잘할 때는 승승장구. 모스크바 갈 때 지도도 안 보고 막 지명도 헷갈리고 그러면은 그 원정 망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남자들의 역사인데 이게 지도를 가지고 땅 따먹게 하는 게 전쟁이야. 쉽게 얘기하면 전쟁은 지도를 가지고 땅 따먹기다. 그런데 나폴레옹 그걸 되게 잘했다. 세계 최초로 등고선 지도를 활용해서 작전을 수행한 사람이야. 지도의 힘이야. 그 코르시카의 가난한, 아버지도 없고 가난한 이 군인이 승승장구했던 비결은 지도력이었는데, 그가 궁전에 갇히면서 지도력을 잃어버리고 막 사치하고, 이게 유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현장을 나가야 돼. 계속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또 지도력이 점점 더 쇠퇴해요. 그리고 천체주사기도 굉장히 영국의 영웅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난독증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 군사 작전지도 굉장히 잘 그려서 인도와 남아공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이렇게 또 지도를 잘 그려서 2차 세계대전 때도 이 워룸에 있으면서 지도를 막 수백 장을 넘기면서 작전 지휘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업적, 특별한 성공을 하려면 지도에 기초해야 하는 거지. 이건 기초다, 기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간 꿀팁을 조금 드리면, 지도력 레슨 조기 교육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세계 최고 부자들의 첫 번째 직업이 다 신문 배달부였다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 워런 버핏, 스티브 잡스, 팀 쿡, 샘 월튼, 데이빗 산업, 심지어 김우중까지. 김우중도 소년 과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방천시장에서 아, 이거 배달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맞아요. 21세기에 배달의 민족 그거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새 뭐 계속 핫한 사람들 주식 뭐 굉장히 많이 오르고 유명한 그런 CEO들 보세요. 앨런 머스크, 잭 베조스, 빌 게이츠, 심지어 빌 게이츠까지요. 대단한 사람이야. 지도력 유대인이기도 하고 하버드 딱 중퇴하고 엘버커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잡은 거야. 왜냐하면 그 회사,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회사가 엘버커키에 있었기 때문에 뉴멕시코의 엘버커키로 날아갔어요. 이 사람도. 일론 머스크도요. 이집트 완전히 탐험가 집안이에요. 그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중요한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가요.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남아공까지 경비행기 몰고 온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모험가. 엄마도 마찬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완전 모험가잖아요. 10대 때 혼자 남아공에서 캐나다까지 가고 거기서 고학을 해가지고 실리콘밸리까지 간 거예요. 첫 성공한 사업이 실리콘밸리의 전화번호부를 지도화하는 사업.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이. 그러니까 이게 지도력이죠. 제프 베조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마가 일하는 여자가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여름 방학 때마다 텍사스에서 농장하는 할아버지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농장 일도 돕고 또 캠핑카로 쫙 여행을 하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마존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지. 뭐 그냥 앉아가지고 뭐 무슨 문제집만 풀고 뭐 이래가지고 저는 유명한 CEO 된 사람 전 못 봤습니다. 자, 그리고 손정희도 마찬가지다. 손정희도 위기 때마다 손자의 방법이 있고 세계지도 펼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바일폰 사용 세계 인구입니다. 근데 미국과 유럽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그죠? 근데 인도와 중국이 크죠. 손정희가 이걸 보고 인도와 중국에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윈도 손정희가 투자한 거거든요. 만난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나 너 투자할게. 그랬더니 투자금 너무 많습니다. 투자금 줄여주세요. 왜냐면 지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아프리카와 동남아를 찍어줬잖아요. 손지훈 회장이. 그건 다 이유가 있어. 근데 삼성 네이버가요. 자꾸 일본과 유럽과 미국만 가. 근데 손정희는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 시장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손정희가. 그리고 저는 배민이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약 21세기에 우리가 읽어야 될 어떤 새로운 지도력의 그런 어떤 모범 사례는 저는 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원래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안에 가난한 집이니까 그림을 못 배우고 방황했나 봐요. 그래서 수도 전기 공부 끝에서 3등 했대요. 공부 진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느낀 게 그 이케아 가구 디자인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는 거야. 꿈을 갖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가구 디자인을 전공해야 되겠다. 배우다가 그 꿈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구 회사 자주 쫄딱 망해요. 당연히 망해. 왜? 가구 디자인 너무 잘하셨대요. 예쁘다 그러셨대요. 근데 대치동이기 때문에 망한 거야. 왜? 지도력을 잘 그때는 발휘 못하신 거죠. 가구가 스페이스 많이 차지하잖아요. 아무리 부잣집 뭐 강남 사모님이라도 공간이 돈인데 공간이 한 평 늘리려면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몇 평을 늘리려면 가구 놀 데가 어딨어. 애들 사교육시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뻐도 못 사.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기본적인 지도를 그때 없으셨던 거지. 고생. 그래서 이제 다 망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분이 지도를 펼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앱이 뜨네, 배달 앱이. 그래서 이제 배달의 민족을 시작을 한 거죠. 배달의 민족을 하는데 이제 투자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스타트업은. 근데 이제 투자자들을 만날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딱 주어지면 야, 빨리빨리 전단지부터 모아, 거주려. 그 장소가 정해지면. 전단지 모아오라고. 그래서 전단지를 이렇게 모아서 그걸 다 입력해 놓는 거야. 한 일주일 전부터. 그러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투자가 가면 열어볼 거 아니에요. 앱을 깔아보고. 그러면 다 차 있잖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 그래서 처음에는 배민이요. 판교, 강남, 한남동만 됐대요. 왜? 투자가 됐다 거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투자받고 서울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해서 공간 데이터들을 확보했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냐? 대동여 지도 프로젝트. 그러니까 정말 지도력이 탁월한 CEO가 바로 이 김봉진 회장이다.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삼성이든 뭐 네이버든 한국의 무슨 왓챠든 기술 좋아. 성실해. 열정도 넘쳐. 근데 딱 하나 부족해. 지도력. 구글에 인수된 그런 회사들 보면요. 이스라엘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그거를 세계지도를 펼치고 지도를 그리고 시작해. 그러니까 국내용이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국내.
마케팅 이런 것만 이제 신경을 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범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실제로 그 요즈마 펀드라고 이스라엘에 그 벤처 투자하는 그 회장이 오셔서 그랬대요. 아니 한국 애들 너무 대단하다. 싸이월드 이런 거, 도토리 이런 거. 만약 싸이월드가 세계로 나갔으면은 페이스북 없다. 도토리 가상화폐 원조다. 근데 한국 애들은 늘 성공의 공식만 찾는데 공식을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갇혀 있다는 거지. 근데 그때 만약 세계적으로 펼쳤다면 정말 이스라엘 못지않은 구글 못지않은 그런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맥도날드도 식품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거 부동산 회사야. 그리고 모든 스타벅스 이것도 부동산 회사야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야, 스타벅스 천호점의 비밀이 뭐냐. 그렇죠. 그게 결국은 거기에 국토개발계획 지도를 보고 계획을 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요새 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ESG. 전 ESG야말로 지도력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 E, 그쵸? S, 사회적 가치, 그리고 G, 지배구조잖아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다 지도와 관련되고 지도를 안 보고는 발휘될 수 없는 능력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버디샵이나 러쉬나 파타고니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행동주의 기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ESG가 회계정보나 고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 어떤 북극성 같은 이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파타고니아에서 재밌는 말 했어요. MBA가 중요하다. 보통 Masters of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MBA라고 하는데 경영 석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Management by Absence. 왜? CEO나 지도자들은 다 탐험을 나가 있어.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해. 파도가 치면은 가서 해변에 서핑해도 돼. 완전 자율. 넷플릭스도 자율이거든요. 맥락으로 리드하라고 그래요. 규칙을 없애고 고충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다. 저는 아니타 로딕을 좀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부였어요. 정말 가난했고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었고 그냥 작은 소도시에서 시작했어요. 바디샵을. 근데 그녀가요. 우리 김미경 원장님처럼 꿈이 컸어요. 세계를 바꾸겠다. 그래서 이런 정말 이분은 늘 배낭 메고 다녔어요. 오지 배낭여행 가가지고 원주민 만나고 그 사람들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거기 천연 원료 얻고 그리고 동물 실험도 금지하고 특히 직원의 복지 애엄마들 일하기 힘든데 나 이 사람 부자 만들어주고 싶다. 그래서 리틀햄튼에 세우고 또 직원들의 복지 생각하고 그냥 이분의 기업 운영하는 방식이 그냥 ESG야. 근데 사실은 없는 게 메리트예요. 없으니까 ESG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경, 그쵸? E, 그리고 사회, S, G, 지배구조, 공정한 지배구조. 그 밑바탕에 지도를 보고 그거를 환경을 알아야 환경 친화 경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어디서 환경이 어떻게 파괴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줄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보고서에 저는 지도가 들어간다 생각해요. 우리 기업이 미치는 영향. 자, 사회. 아니, 어디 소외계층이 있는 줄 알아야 도와줄 거 아니야. 또는 물건을 팔 거잖아요. 지배구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존 선생님이 금융문맹 얘기하시죠? 네, 문제예요. 한국에서요, 사회과 제가 교수인데요. 제일 안 가르치는 게 경제와 지리예요. 왜 개인이 가장 힘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을 안 가르치지? 북유럽에 가면 이걸 가르쳐요. 경제, 외국어, 지리. 왜냐하면 공교육의 핵심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야. 안 가르쳐. 생존 수영도 방향을 모르고 가르쳐. 그냥 수영만 가르쳐. 방향이 없어. 지도력이 없어. 근데 영국은 그런 거 잘 가르치니까 초등학교 소녀가 막 해외 여행 갔어요. 푸켓에. 근데 쓰나미가 오니까 다 대피하라고. 왜냐면 오기 몇 주 전에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지리 시간에. 초등학생 애가. 소녀가 다 대피시켜가지고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 지역은. 그래서 정말 지도력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어떤 능력이고 네. 또 리더의 자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 지도를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리를 놓고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자에게, 남자에게, 사업가에게, ESG 경영에게, 자녀 교육에게 이렇게 다 각각 또 친절하게 다 할 말들을 한마디씩 다 해주시니까 물론 이 책에 다 담겨져 있지만 또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여러분 좀 더 깊게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내가 몰입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책 읽으면서 지도와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꿈의 지도를 제대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지도를 그렸어요. 뭐냐면 네네. 지도가 뭐지? 라고 지도를 그려봤더니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일단 지도는
모험이다. 맞아요. 모험이고 네. 탐험이고 맞아요. 옵션이요. 어나더 아, 옵션. 맞아. 이게 다 최선이 아니야. 맞아. 또 다른 최선이 다른 공간에 얼마든지 있을 수 맞아요. 있다라는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응. 여기만 틀렸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을 바꾸는 것이 정말 저는 운명을 바꾸는 어떤 이럴 시작이 수 될 수 있어. 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연남동에서 살래 이럴 때는 왜 사업이 안 되지? 왜 이게 안 되지? 그렇지만 지도를 딱 펼치는 순간 여기 이외에 정말 비행기 1시간만 타도 그곳이 있고 그러니까 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한대로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요번에 저 이 책을 읽으면서 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지도가 없더라고요. 지구본 사세요. 너- 지도보다 지구본. 짐 로저스가 딸이 둘이에요. 근데 걔네들한테 지구본을 5개나 사줬어. 중국어로 쓰여진 지도, 영어로 쓰여진 지도. 나라 말이 달라요. 나라마다 지명이 다르니까 외국 네. 공부도 같이 되게 지구본을 다른 나라 언어로 5개 사줬어.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지구본 얼마야 도대체. 네, 여러분 이번에 이 지도력이라는 책, 부하 권력의 비밀 지도력이라는 책을 사면서 세트로 지구본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이 책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까지 해주셨는데 가실 때 이 책에 사인을 좀 해주고 가주세요. 아, 네네. 네. 자, 10분에게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1. 부와 권력의 비밀, 지방력. 2번. 부와 권력의 비밀, 지속력. 3. 부와 권력의 비밀, 지구력. 4. 부와 권력의 비밀, 지도력. 네. 과연 이 까다로운 문제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을 맞춰주시는 여러분께 이 책을 사인해서 10분 드릴게요. 선정해서 이 사인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희재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